오늘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 보면요. 지금 미북, 남북 이 평화사기 쇼에 그게 잘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수구 냉전 세력이고 평화 발목 잡기 세력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금 반대 세력들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이 정권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이 직접 일부 전문가들이 미북 회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하면서 폄하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 동떨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협박을 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민심을 들미겨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문 정권이 끌고 가는 대북 밀거래 이 평화사기 쇼에 이 이론을 다른 생각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다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최보식 칼럼에 보면요. 화기애애한 판문점 회담이 있고 보름이 지났을 때 북한은 남조선이 미국과 함께 공중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맥스 썬더 이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판을 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한 보름 연기시켰지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런 비판을 하게 한 부분은 그 근원이 판문점 선언의 잘못된 구절에서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영 황당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왜? 4월 27일 날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5월 중순쯤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이 맥선더 훈련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 보면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이 적대 행위로 해석해서 이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권의 외교 전략통인 이수혁 의원이 그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을 때 북한이 무슨 계산을 했을 걸로 봤냐. 그리고 우리는 무슨 계산을 했냐 하고 통일부에 물으니 통일부에서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따져보지 않는 게 좋다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줘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이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의 의록에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정의용은 기자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한미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라고 했고 김정은은 이해를 했다는데 왜 한미 공중훈련을 문제 삼았느냐. 김정은이 그때는 거짓말을 했거나 김정은이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우리 특사가 김정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분치를 해서 해석한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언론이 북한이 장사정포를 갖다가 철수하기로 했다고 6월 14일 고위급 회담에서 말을 했다. 즉 미북 회담 있고 이틀 뒤에 이야기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다 철수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아까 제가 2부에서 이야기한 생각, 지식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걸 듣고 아, 북한이 평화체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비판적인 정말로 좀 아는 사람이면 과연 북한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논의에 응했을까? 만약에 그런 논의가 진짜 있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북한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불과 1년 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국 측에서 먼저 했다면 이적행위나 여적죄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발언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왔다 가고 국민들은 그걸 아무런 개념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 때 민주화 이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빨갱이가 되듯이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미북 회담을 비판하면 평화에 역행하는 민심에 어긋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에게 전쟁 위협, 핵 위협,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 미북 회담이고 냉전적 체계를 해체한 것이다라고 하는 문재인의 평가에 부합되는 것이지, 핵 폐기는 안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만 풀리고 한미 동맹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는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이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면서 이 사태가 끝날 것이고 핵 폐기 협상은 군축 협상으로 뒤바뀌게 될 거다, 이래 말을 하면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당조차도 패인을 놓고 한마디로 우리가 시대에 역행하는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면서 안보의 가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차도 여간 기가 찬 일이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미북 회담 직후에 트럼프의 입에서 돈 많이 들고 도발적인 워게임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미군 철수는 나는 바로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찼는데 문재인은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그랬으니 트럼프가 사고 쳐놓고 불안해서 싱가포르에서 밤에 괌으로 떠나다가 전화할 대상이 문재인밖에 없어서 둘이가 아주 그냥 요즘 아삼육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 수구 냉전 세력이고 평화 발목 잡기다. 요즘 제 유튜브 댓글에 간간히 친북 종북 문파들이 들어와서 이런 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욕들은 애교로 받아들입니다. 더 열심히 해요. 지우는 건 간단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를 못 가리는 보수 쪽에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런 합의를 할 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자들 표현으로 이 회담 소식을 듣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띄웠다 하니 한미훈련 중단하고 트럼프 입에서 미군 철수가 나오니 문재인이 그렇게 기뻤는데 그간의 비판적인 보수 여론을 의식해서 표정 관리를 했던 것이냐,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고식이 제가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는 정서는 현 정권의 이익과 맞을지는 몰라도 영속되어야 될 대한민국의 이해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독재자 김정은을 스마트하고 조국을 아끼는 지도자라고 했으니 비핵화에 이견이 생겨도 대북 제재 명분은 이미 사라졌고 트럼프는 북한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은 이번에 시진핑과 만나 한가족처럼 됐다 하고 일본도 북한의 한심을 살려고 미국 뒤통수 맞았으니 이제 우리도 북한하고 좀 붙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문재인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영민 대사가 김정은이 방중을 하던 시점에 한국에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대사도 아니고 어디 아프리카나 아이슬란드 대사도 아니고 주중 대사면 현 시점에서 한국에 요즘 주미 대사가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교수인가 뭔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중 대사는 한국의 지금 관심 1호 대사예요. 장관급 대사죠. 자, 이런 사람이 김정은이가 3차 회동을 하러 베이징에 시진핑을 만나러 갔으면 대사가 현지에서 정권은 알았다고 했잖아요. 북한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러면 대사는 현지에서 김정은 시진핑 간의 만남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한국 정부에 바로 보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럼 중국 대사로 가장 중요한 일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 휴가를 와 있다면, 알았다면 휴가를 오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노영민이가 김정은이가 19, 20일 날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가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이 과거 삼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 충북 청주를 방문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 관리하러 간 뭐예요?
자, 노영민은 21일, 즉 어제까지도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있을 거예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해 16일 귀국해서 19일 날 김정은이 중국 간 날은 충북 청주의 자기의 지역구 중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광역기초의원 출마자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 당선자를 격려하고 낙선자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간담회 측에서 초청을 했다. 아니 주중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 자기 옛날 지역구에 지방선거 출마자, 당선자, 낙선자 격려 위로하는 일정을 잡으러 한국에 올 정도로 한가합니까? 지금? 노 대사가 청주를 찾은 19일 마침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러 간 날인데 김정은의 기습 방중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는 이것이 향후 미북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이 일에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외교부가 그저께 브리핑에서도 김정은이 방중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취지를 밝혔다고 실시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사는 지난주 연가를 신청해 외교부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국에 귀국해 있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휴가 기간 동안 선친 기일 및 주도 예배와 함께 17일 아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19일부터 20일까지 청주에 있다가 21일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서 22일 날 오늘은 한국 외교부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고 모레 일요일 날 오전에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영민은 이번 주일을 통으로 비워서 한국에서 지금 휴가를 보내면서 제사, 아들 결혼 상견례부터 지역구 행사 참가, 병원 검진까지 아주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도 노 대사의 일시 귀국을 확인하면서 한반도 관련 사항 등 중요한 업무는 대리 대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휴가를 받아도 이렇게 중요한 사실 긴급 사항이 발생을 했다면 중국으로 즉각 복귀해야 되고 한국 정부가 사전에 귀띔을 받았으면 노영민을 보고 오지 마라. 너 거기 있어서 대응해라. 그 다음에 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뭘 중요한 이야기라고. 지금 중요한 거 아버지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은 대사하지 마요. 한국에서 아버지 잘 모셔야지 왜 대사를 합니까? 아들 상견례요? 아이고 그 마누라가 가서 해도 되지요. 지역구 행사 그건 안 가도 되는 거지요. 대사가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군인으로 치면 휴가를 했다 하더라도 전쟁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 원대 복귀해야 되는데 노영민은 내가 미리 김정은이 올 줄 알았던 건 아니지 않느냐. 한국에 도착해서 알았다. 대사관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놨어. 대사가 없어도 대사 대리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런데 김정은이 올 줄 몰랐다는 이 노영민의 발언, 자기가 한국에 온 걸 변명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방중 사실을 정부는 사전에 통보받아서 북한으로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완전히 배치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비판을 해야 거짓말도 안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미북 관계도 속이지 않을 건데 이런 비판을 안 하게 되면 주중 대사라는 정권의 최핵심 인사도 국민을 상대로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재개돼야 된다. 군인이 훈련을 안 하고 6에서 9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안 하고 처박혀 있으면 군사 역량이 사실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재래식 병력의 숫자와 장비 감축, 배치 조정도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월에서 4월 연합훈련, 특히
내년 2월 4월입니다. UFG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한 훈련은 내년 2월 달에는 해야 된다. 얼지 이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한미 군사 동맹이 북한과 협상이 진행될 때 그 협상을 떠받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요, 김정은의 시간표에 맞춰서 매우 더디게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도 이걸 집중하다 보니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대충은 감이 잡혀요. 제가 뭐 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북의 후속 회담은 지금 재개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채 김정은이 베이징에 나타나는 깜짝 쇼가 있었는데요. 북한은 지금 미국이 폼페이오를 평양에 보낸다 하고, 트럼프가 백악관 회의하다가 폼페이오 어디 가서 평양 간다까지도 했습니다. 이 말은 평양이 빨리 폼페이오 안 부르나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 데서 지는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작전 회의를 해요. 자, 그런데 북한이 돌려보낸다는 209의 유해가 온다고 트럼프는 자랑만 하고 있고, 오죽하면 볼턴이 나서가지고 빨리 움직여라, 시간 없다 하고 지금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북한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쏘는 용어들이 전부 과장적이고 허장성세적인 판타지하다, 원더풀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의 대체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인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트럼프가 먼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서 자기는 박수를 좀 받을 거라고 글이 혼자 써서 1시간 10분이 되도록 떠들어서 기자회견 원맨 쇼를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언론이나 의회나 전문가들이 전부 욕을 해대니 트럼프가 오죽하면 북한의 아나운서가 부럽다, 뭐 어쩌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경청한다 어쩐다 소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트럼프가 세계적 딜이라고 자랑했던 게 미국에서 비판이 좀 가라앉을 건데, 북한이 지금은 미군 유해를 무슨 송환하니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니 하는 건데, 김정은이 이것도 화성 15형을 개발한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폭파 일정은 미정이라고 미국 CBS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ICBM에 들어가는 엔진 발사용 엔진을 만드는 그 엔진 시험 테스트용 시설이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언제 정말로 이 빨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한 발이라도 내디딜 건가? 6월 12일 날 회담을 했는데 오늘 22일, 만으로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공동성명에 CVID도 넣지 못하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고 적당히 둘러댔는데, 그런데 북한이 회담을 갖다가 지연시킨다면 트럼프로서는 이제는 당했다, 봐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지금 유해 돌려준다 소리 하나 하고 있고, 엔진 시험장을 파괴할 거라고 트럼프로 하여금 그날 말까지 하게 해놓고, 트럼프가 지금 수차례 이걸 확언을 했죠. 대단한 성과인 양요. 이 엔진 시험장도 이제는 시험이 끝났어. 개발이 완료돼서 아무 자구도 쓸모없는 건데 그걸 파기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트럼프는 그것이 대단한 양 생색을 냈습니다. 근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없는 생색 내는 것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언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합의를 해서 한 발을 디딜 것인가. 이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참지 못하고 조급증이 발동해서 에이 판 깨버려 하는 시간이 올 가능성도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참 가련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데 합의를 했고,
이미 진행 중이라며 그 예로 미군의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를 중단했고, 이건 한참 전의 이야기고, 미사일 엔진 시설을 파괴하고 있으며, 파괴하고 있는 것은 어디도 증거가 안 나타났고 본인도 증거를 제시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큰 핵실험장을 파괴했다. 그건 지난번에 풍계리 사기 쇼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 미국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미국도 어쩌다가 나라가 망하려고 저런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희대의 사기극에 동참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새로 말할 게 없으니 옛날에 한 걸 전부 재방송을 하면서 그걸 업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풀려났던 이 미국 인질 3명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트럼프가 압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재방송하면서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하원 의원 다수는 미북 합의를 조약을 체결해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원칙을 확인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의 많은 의원들이 의회가 북한과의 실질적 협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관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북 간의 유일한 합의 형태는 뒷문으로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식의 이러한 핵 합의와는 다르게, 슬그머니 들어가서 이렇게 적당히 그냥 헤매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조약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약으로 상원에 제출할 거라는 약속을 폼페이오한테 받았고, 그래야 북한에도 좋을 거라면서 조약으로 빨리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 의회에 갖다 줄라 해도 뭐가 있어야 갖다 주지요. 유해 209 들어오기로 했다. 풍계리니 뭐 동창리 쇼하고 있다. 이걸 갖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싱가포르에서 맺었던 6월 12일 합의문을 갖다 주겠습니까? 자기 기자에게는 떠드는 이야기를 갖다 주겠습니까? 내용이 없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